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갑제닷컴은 자랑할 만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줄기차게 비판하는 활동을 많이 해왔고 책을 2권 냈습니다. 2011년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이 표지에 등장하는 5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이병철, 정주영. 여기에 이런 설명이 붙었습니다. 교과서가 헐뜯고 지우려 한 이 5명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뒤에는 책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요약을 하면은 필진의 반 이상이 반대한민국 성향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비방한다. 노동운동가를 영우시하고 이병철, 정주영은 완전 무시한다. 군인, 기업인, 과학기술자 역할을 무시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을 역사의 주역으로 왜곡한다. 미군, 유엔군, 트루만, 메가더 등 한국을 살린 은인들을 무시한다. 북한군의 학살을 정당화하고 국군을 적대시한다. 북의 대남 도발과 인권 말살은 철저히 은폐한다. 적법한 대공수사를 탄압이라고 비방한다. 김대중 노무현만 미워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금기어로 설정해 놓았다.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적을 좋아하도록 가르치는 총성 없는 쿠데타가 교실에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그 뒤에 교과서를 좀 고치려는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통해서라도 이거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정교과서로 추진을 해가지고 많이 좋아진 국정교과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서 맨 처음 한 것이 그 개선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중고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이 보도됐는데 그 안에서 북한 정권 세습, 북한 주민 인권이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6.25 남침이라는 표현도 삭제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었답니다. 이 시안 집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필 기준에 따라서 적는다면 앞으로 교과서에서 6.25 남침이란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6.25 남침. 북한에 인권 탄압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면은 집필 기준 위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면은 왜 집필 기준에 없는 자유란 말을 집어넣느냐. 그냥 민주주의를 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교과서를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2014년에 저희들이 또 다른 교과서 분석서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좀 개선된 줄 알고 2011년에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많이 달라진 줄 알고 2014년에 나온 교과서를 분석을 했더니 거의 달라지지 않았어요. 참 집필진이나 이 출판사나 끈질기게 대한민국에 흠집을 내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8종 교과서 중에 교학사 교과서는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리베르 지학사는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한민국적 계급투쟁 사관으로 써진 5종 금성, 두산,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은
교육판 교과서는 조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으로 리콜해야 한다. 리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나온 지필 기준은 그것보다 더 개혁이 됐습니다. 더 개혁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남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쉬운 말이 있는데 내전이고 국제전이라고 했습니다. 내전이란 말은 남한, 북한이 다 잘못이 있고 공동 책임이고 그 뭐 잘잘못 따질 필요 없다 라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김일성이가 외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족을 친 민족 반역의 전쟁 범죄자가 된 게 6.25 남침 때문이죠. 남침. 바로 이번 교과서에 뭐라고 지침을 만드느냐 하면은 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하고 라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6.25 전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배경과 전개 과정만 살펴보라는 겁니다. 북한 정권이 전쟁 범죄를 일으켜서 수백만을 죽이는 민족 반역죄를 했다는 것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운 그러면 학생들은 미래의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될 거냐?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역사관을 헌법 정신과 역사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국민입니다.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보다 더 미워하면 국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은 김일성이보다는 이승만을 더 미워하고 북한 정권보다는 대한민국을 더 우습게 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고 우리를 살려준 유엔이나 미국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국민이 아니죠. 비국민이 되어버립니다. 비국민. 그 결과로서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 첫째,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과 거짓, 역사적 진실과 북한 정권이 남침했다.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북한이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북한의 토지 개혁이라는 것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의 자유민주주의, 부국 강병 노선이 옳았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소중한데 북한에서는 수령의 인권만 소중하다.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 한 사람인데 남한에는 최고 존엄이 5천만 명이다.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럼 그 불가피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선이고 북한은 악이다. 공산주의는 악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선악 구분도 망가져 버립니다. 동시에 북한이 적이고 대한민국이 우리고 대한민국을 돕는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피하 구분도 망가져 버립니다. 진위 구분, 피하 구분, 선악 구분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교과서로 배우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감이 없고 애국심도 없고 사리분별도 없는 선동에만 잘 넘어가는, 특히 좌익 선동에 잘 넘어가는 1대 9, 99, 뭐 양극화 선동만 일어나면은 갑자기 누워 자던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사납게 되는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런 좀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적 자살로 갑니다. 이런 교과서는 국가 자살로 유도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실을 잘 알고 대한민국을
헬 조선 상태에서 천국 다음에 한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우리 기성세대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교과서는 일종의 독극물입니다. 정신적 독극물이에요. 국민의 영혼을 파괴하니까요. 그러나 맨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독극물을 이미 마시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해독제를 줘야 됩니다. 해독제. 해독제는 뭐냐? 내가 겪은 대한민국 역사는 이것이다. 박정희는 이런 사람이다. 이승만은 이런 사람이다. 미국이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고록을 쓰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것을 회고록으로 쓰고 요새 뭐 편집 기술이 좋으니까 혼자서 책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좋은 책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이 책도 좋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자, 이런 자구 노력을 이제는 정부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신 누군가 지켜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개인이 강한 나라입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바 구석에서 그 구석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 모퉁이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다 같이 하면은 전선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모퉁이를 지켜내면은 언젠가는 천리를 밝히게 될 것이다. 수이루 조천리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한 모퉁이를 각자가 지켜내면은 천리를 밝히게 될 것이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좋은 대한민국 지금 소매치기 당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